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어머니들에게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명의 평범한 어머니가 어떻게 사회의 편견에 맞서 승리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 주변의 어머니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평범한 어느 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간 한 여성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럴라인.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앉은 캐럴라인에게 담당자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간단한 질문인가요? 하지만 캐럴라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책을 읽어주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그녀였지만 사회에서 말하는 직업은 없었거든요. 담당자가 말하길 제 얘기는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담당자의 무표정한 목소리가 캐럴라인의 고민을 재촉했습니다. 그 그냥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캐럴라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주부, 그냥 집에 있는 사람, 그냥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캐럴라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직업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직업은 엄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인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엄마는 직업으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부에 해당되지요. 담당자의 퉁명스러운 대답이 캐럴라인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냈습니다. 또 그 그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주부 말고 다른 직업이 있으신가요? 담당자는 다소 짜증스럽다는 투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마도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캐럴라인의 눈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캐럴라인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직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녀의 일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동 발달과 인간관계 분야 연구원입니다. 캐럴라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담당자의 손이 마치 공중에서 얼어붙은 채 멍하니 고개를 들어 캐럴라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냥 평범한 주부로 취급받던 여성이 갑자기 연구원이 되었으니까요. 캐럴라인은 그 직함을 천천히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담당자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새롭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역력했죠. 캐럴라인은 차분하게 그리고 조금의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실험실과 외부 현장에서 모두 일을 합니다. 실험실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사실 캐럴라인의 실험실은 바로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거실, 부엌 아이들 방.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은 실내에서 주로 일을 합니다만 실외에서 근무할 때도 많지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각종 야외 활동을 함께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직업으로 들리지 않나요? 캐럴라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일은 인문학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야 중에 하나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이를 키우는 일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심리학, 교육학, 영양학, 의학, 상담학. 어머니는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간호사가 되어야 하고, 공부를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고, 아이의 고민을 들어줄 때는 상담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평균 15시간 정도를 일할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 24시간 근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아파서 깨면 달려가야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늦은 밤까지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정말로 24시간 근무가 맞습니다. 특별히 휴일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없답니다. 얼마나 솔직한 말인가요? 일반 직장인들은 주말이 있고, 휴가가 있고, 보너스도 있고, 퇴직할 때 퇴직금도 받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오직 사랑만으로 버텨나가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캐럴라인의 다음 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돈이나 근무 시간보다는 보람과 만족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그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지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담당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류를 완성한 후 출입문까지 캐럴라인을 직접 배웅할 때까지 그 담당자의 행동과 목소리에는 존경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표현 방식이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주부라고 하면 별거 아닌 일로 생각하고 연구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일로 생각할까요? 실제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캐럴라인이 한 일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아동 발달과 인간관계 분야 연구가 아닌가요? 매일매일 아이들의 성장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더 나은 양육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연구가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몇 년에 걸쳐 연구하는 내용들을 어머니들은 매일매일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 적절한 교육 방법을 찾는 것,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 사회성 발달을 돕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냥 주부가 하는 일로 취급해 왔을까요? 왜 어머니들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을까요? 캐럴라인은 관료주의에 맞서 거둔 승리의 기분이 한껏 고조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해낸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캐럴라인을 맞이한 것은 12살, 6살, 4살 난 그녀의 실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나는 오늘 이걸 했어. 엄마, 배고파. 새 아이가 한꺼번에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며 캐럴라인은 웃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연구실이고 이 아이들이 바로 그녀의 가장 소중한 연구 대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대상이라는 표현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연구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보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캐럴라인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관공서 직원 한 명의 인식을 바꾼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단지 또 한 명의 주부보다는 공식적으로 인류에게 꼭 필요한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이 자신의 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럴라인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들을 돌봐주는 엄마가 단순히 주부가 아니라 연구원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자신들의 엄마를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캐럴라인 자신도 자신의 일에 대해 더욱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게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아동 발달과 인간관계 분야 연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캐럴라인의 이야기 끝부분에는 재미있는 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얘들 할머니는 아동 발달과 인간관계 분야의 수석 연구원쯤 되고 증조 할머니는 최고 수석 연구원이 되는 건가? 이 농담 같은 말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일수록 더 높은 전문성을 갖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육아의 지혜와 노하우는 어떤 전문 서적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중한 것들입니다. 몇십 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무수한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노하우들.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전문성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경험과 지식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옛날 방식이라고 치부해버리거나 요즘에는 안 통하는 방법이라고 무시해버리기 일쑤였죠.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배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경험과 지혜까지 무시해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이들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결과들을 말입니다. 이것은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수석 연구원급 전문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캐럴라인의 상상처럼 어머니는 연구원이고 할머니는 수석 연구원이고 증조 할머니는 최고 수석 연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미래의 주인공들인 아이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캐럴라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관점의 힘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캐럴라인이 한 말은 결코 거짓말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점이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힘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부심의 중요성입니다. 캐럴라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면서 그 자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담당자가 그녀를 존경하는 기색으로 대하게 된 것도 결국은 캐럴라인 자신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갖고 있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그 자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언어의 힘입니다. 캐럴라인이 보여준 것처럼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부라는 말과 아동 발달과 인간관계 분야 연구원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람들이 받는 인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언어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인식을 형성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용기입니다. 캐럴라인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맞서는 용기 말입니다. 그녀는 주부는 직업이 아니다라는 사회의 편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편견에 맞섰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편견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캐럴라인처럼 용기를 내어 그 편견들에 맞설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캐럴라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머니들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성인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사실상 노인 케어 전문가이자 가족 상담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기며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가정관리 전문가이자 갈등 조정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 역시 그냥 집안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캐럴라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 합리적인가? 많은 경우 우리 사회는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가치 있는 일로, 돈을 벌지 않는 일을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을 벌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한 아이를 건강하고 바람직한 어른으로 키워내는 일보다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일이 있을까요? 한 가정을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